그렇게 네, 직접적인 좋습니다. 표현은 아니었고. 예, 좋습니다. 6월 18일 증인께서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고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17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화영 당시 의원님 가까이서 제가 볼 수가 있었고, 미래 정치를 지향하는 젊은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어떤 그런 긍정의 모습으로 저는 증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이후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방식으로 명예회복하는 날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화영 증인은 정치권에서는 의리의 남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상수 전 의원이 사법 리스크로 출마가 어렵게 되자 그 지역에 대신해서 출마하면서 국회에 입성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 오셔가지고 핵심 당직도 여러 가지 맡으시고 당에서 정말 유망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면서 재선이 확실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상수 전 의원이 사면 복권되고 정치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본인이 본인 지역구를 다시 양보하셨어요. 국회에서 잘 없는 일인데 그런 모습들로 저는 증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이화영 증인을 회유했다고 민주당에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의원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검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화영 증인 같이 태생부터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이렇게 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분을 상대로 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를 한다, 제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증인을 올가매면서 할 거란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이화영 증인은 어떻게 믿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다는 겁니까? 탄핵 소추안에 보면 박상현 검사가 김성태, 방용철, 또 조재현 변호사 등을 통해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같이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검찰 대변인도 아니고 검사처럼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회유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말에 구치소에 면회온 민주당 의원님들께 증인께서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대속의 의미를 아실 텐데,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엎고 내가 대신해서 처벌받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증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이화영이 남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 먹은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썼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물론 있었다 그러고, 네. 저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못 전해듣는데 다른 말씀도 많이 있었던 걸로. 예,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방북비용 대납 전부 다 본인이 모르게 직원들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말에 따르면 주변에 온통 배신자들만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작년 6월 9일 재판에서 증인께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100에서 200만 불을 보냈고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맞습니까? 6월 9일 제가 재판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고요. 네. 그 저와 동행한 변호인께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 속에서 네네. 약간의 그렇게 진술한 피고인의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약간의 거죠. 입장의 변화가 있어 보인다면서 그렇게 네. 직접적인 좋습니다. 표현은 아니었고. 예, 좋습니다. 6월 18일 증인께서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이런 증언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이 원래 박상용 검사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그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도로 정황론으로도 근데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충분히 사건이 어떻게 얘기가 됐다고 아는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법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요? 법정에서는 그런 진술이 없었을 본인이 겁니다.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소개가 된 것이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진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 있지 않고 법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변호인이 얘기였다 이런 겁니까? 변호인이 이제 그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앞서 나가 가지고 일부 재판부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정황 변화가 있어서 좀 자, 알겠습니다. 그 입장을 부분은 좀 정확히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술 번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원지검에서 연자 농성을 하고 또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변호인단 교체하자고 하면서 재판 지연되고 그다음에 기피 신청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등장한 것이 오늘 얘기 나오는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입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증인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집요한 사법 방해가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뭐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뭐 우리 당 의원님들이 와서 농성을 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제가 진술을 이거 뭐 좀 정말 제가 얘기한 걸로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전까지 검찰이나 아까 장영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사건 같은 걸로 되지 내 진술, 내 정황론적 진술로 그렇게 구속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저에게 회의를 했었던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는가 하고 주변하고 상의를 했었고 저의 조언을 했었던 변호인들도 그 정도면 해보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돌아갔어요. 상황이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굉장히 서두르면서 저한테 7월 중에 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서 저더러 인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법정에서 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그리고 주변 정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를 그 국회 비개회 시간에 8월인가요? 8월에 뭐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제가 굉장한 그 압박과 양심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거 내가 진술한 걸로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인데 그 걱정은 사실 뭐냐면 이건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성태라는 자를 알지도 못하고 이 일련의 뭐 스마트팜이 뭔지 당신의 방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아는 바도 없는 이런 허무맹랑한 어떤 그 가공의 구조 속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어떤 부분으로 그게 고리가 돼가지고 구속에 이르른다. 이거는 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뭐 아까 뭐 민변 출신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었고 네. 제가 변호인 오신 변호인한테 제가 제 입장에서 예. 네. 수십억이나라는 자금을 갖다 북한으로 보내면서 구치소가 지사한테 보고도 안 했다. 이게 상식에 어긋난다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